자, 이제 스텝 3죠. 기태형 적기 1강 시작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1월 6일까지 부지런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본 문제들도 있지만 처음 푸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쭉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1회 1번입니다.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고요. 우리 이미 연습했지만 적절한 것 같은 경우에 핵심, 그 다음에 주제하고 관련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1문단 보시면 일단 이 제시문에서는요. 이국사의 시에 나타난 시인의 길과 투사의 길 크게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거 빨리빨리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투사가 처한 냉엄적 현실적 조건이 자, 세 개 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인이 품고 있는 희망이 어디에 마지막 연에 나와 있고요. 이 문단 같은 경우에 투사의 모습 쪽에 초점 맞추고 있네요. 위태로운 상황, 그 다음에 희망을 품는 게 불가능하다. 절망이죠. 그 다음에 극한이라는 거, 그리고 존재 위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문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시인의 모습 얘기하고 있죠. 일단 이 위기를 대면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조건을 새롭게 반성하고 마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 그 다음에 새로운 성찰,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하고 있으니까 희망을 추구하는 거죠. 1번부터 한번 바로 가보죠. 1번 보시면 투사가 처한 극한의 상황 요거 확인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뚜렷한 계절의 변화 아예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시인은 투사가 처한 현실적 조건을 외면하지 않고라는 거 분명히 외면이나 도피가 아니라 마주한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죠? 외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인식한다고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새롭게 반성하고 새로운 성찰을 한다라는 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식과 통하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시의 구성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면서 일단 세 개 하나로 나누어지긴 하는데 투사와 시인이 반목, 우리 반목이라는 것은요 서로 시기하고 미화한다는 뜻인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요. 자 절정이는 냉엄한 현실에 절망하는 건 투사의 모습이었었죠. 그 다음에 시인의 면모 반대 범주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거 요거는 시인의 모습이었었고요. 이걸 근데 투사라고 또 반대되는 것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적절한 이 알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은 순서 문제예요. 적절하게 나열한 거. 보면 나 아니면 라가 먼저인데요. 한번 보세요. 나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라 같은 경우가 이제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화제 소개하고 있는 게 라기 때문에 라가 1번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일단 3, 4번이 라로 시작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러면 이제 가부터 보면 다음으로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나 뒤에 나오게 될 텐데 다만 이제 다에서 이 같은 인물 창조의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다 같은 경우는 인물 창조와 관련된 것 다음에 나와야 되죠. 근데 인물 창조 얘기하고 있는 거 어디예요? 가네요. 그죠? 참신한 인물을 창조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라 다음에 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해야 할 거 인물 창조고 그 다음에 다해서 이 같은 인물 창조의 과정 해가지고요. 그죠? 순서는요. 라, 나, 가, 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우리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3번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나와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통 선택지 먼저 점검한다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 신화의 신과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한국 무속 신화의 신의 모습, 한국 건국 신화의 신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신체와 생신화에 보이는 신인간의 관계 해가지고요. 한국 신화와 신체와 생신화의 신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쭉 앞에서부터 가보죠. 일단 1문단 한번 보시면 역시 크게 둘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범주화 해야겠죠.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다른 나라의 신화에 견주어 볼 때 흥미롭다. 그러면 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한국 신화에서 신은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 결핍을 해소함으로써 완전한 존재가 되고 인간은 신과의 결합을 통해 혼자 할 수 없는 존재론적 상승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이 문단에서 한국 건국 신화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무속 신화를 다시 나누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에는요. 다시 같은 범주 안에서 또 나누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도식화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한국 건국 신화 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볼게요. 예.
자, 그러면 한국의 건국신화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신이고요. 지상에서 왕이 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인간 여성과 결합해서 결핍을 메운다. 그러면 1문단에서 얘기한 거,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서, 그죠? 신이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서 결핍을 해소함으로써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한국의 건국신화의 특성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무속신화는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뭐예요? 인간이고요. 그리고 신과 결합해서 신적 존재로 나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존재론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신화에서 신과 인간은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건 한국 신화 전체의 특성이죠.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이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신화라고 하면서 한국 신화와 달리 위계적, 종속적이고 여기 보니까 히브리 신화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화생 신화 두 개가 다 나와 있는데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 신화 같은 경우에 신이 인간의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체 화생 신화에서도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신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보시면 그러면 제가 단밀히 체크했네요. 1번에 히브리 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위계적이다. 그죠? 히브리 신화 그다음에 뭡니까? 그죠? 위계적 이거 맞고요. 그러면 2번에 한국의 무속신화. 근데 무속신화의 주인공은 인간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신은 인간을 위에 내려와서 왕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한국의 건국신화의 특성이니까요. 그죠?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한국의 건국신화. 주인공 신이고요. 인간과 결합을 통해서 결핍을 메운다. 결핍을 메운다. 이미 1문단에서 신이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4번에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신체와 생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 당연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진술이 되는 거죠. 자, 4번은요, 이제 지시대상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사실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볼게요. 일단 기억의 그들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호일, 그죠? 그 다음에 톰, 그리고 누구예요? 호킨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이들 같은 경우는 이들은 누구예요? 스톤인지를 세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 하면서 이들, 그러면 이들은 누구 가리키는 겁니까?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 가리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의 그들 같은 경우에 뭐예요? 스톤인지의 건설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는요, 니은과 리을이 다 스톤인지를 세운 사람들, 스톤인지의 건설자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하고 이거 이제 필로에서 독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이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선생님 기억과 똑같은 범주 아닙니까 해서 1번 답으로 택하시는 분들 계신데 보세요. 디귿은 명확하게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호일은 연산장치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호킨스처럼 태양과 달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라는 의견과는 달라요. 그래서 적어도 호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의 범주가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5번은 2차 예시 문제 있던 건데요. 이건 한번 가보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선택지 보니까 되게 쉽죠. 온역, 역병, 당동역, 그 다음에 마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일단 보시면요. 이 문단이 첫째 줄에 역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고된이를 치르듯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 바로 나오네요. 그죠? 전염성이 주목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죠. 당동역 이어지네요. 그죠? 이거 선택지 3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납고 고통스럽다는 의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 확인되죠? 그 다음에 계속 뭐 나옵니까? 연병. 그죠? 우리 익숙한 단어네요. 전염성이 주목한 이름이고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전염성이 주목한 건 역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연병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보면 또 나와야 되죠? 온역이라는 거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병을 일으키는 계절적인 원인 그랬으니까 질병의 원인에 주목하여 붙여진 이름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진 해가지고요. 그죠?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그 모양이 콩 또는 삼시 모양인 것을 강조한 말이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피부에 생긴 모양 같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몸에 나타난 증상에 주목해서 붙여진 이름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6번은요, 핵심 논지 찾는 거예요. 그죠?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거 한번 가보죠. 그러면 플라톤 얘기로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고요. 또 하나가 성적 욕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와 케팔로스 얘기를 하면서 그죠? 이런 재물과 성적 욕망에 대한 얘기 하고 있고요. 마지막 결론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욕망이나 성적 욕망만이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낭패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플라톤의 통찰력과 삶에 대한 지혜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재물과 성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3번이죠. 좋은 삶, 그죠? 성공적인 삶을 살리면 개념적으로 대응되고요. 재물욕과 성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살짝 헷갈리는 게 2번인데요. 재물이 많으면서 나이가 많은 자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문단 쪽에 보시면요. 재물 많으면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나이가 많으면 성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는데 요 얘기 물론 재물이 적다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성적 욕망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물의 많고 적음이라든가 나이가 많고 적고의 여부에 따라 통제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죠? 재물과 성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7번도 핵심 논지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편하죠. 보세요. 일단 이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1문단 보시면 뭐예요? 판타지와 SF의 차별성을 낯섦,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일단 판타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쉬운 게 결국이라고 결론을 유도하고 있죠. 판타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와 달리라고 해가지고요. 차별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SF 얘기하면서 역시 결론. 자, SF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낯설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인식의 틀로 끌어들여 재조정하는 과정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죠. 뭐예요? 4번이죠. 판타지는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고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SF는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재조정, 낯설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알고 있던 것으로 끌어들여서 재조정하는 게 SF의 특성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맞습니다. 정답 4번 확인하시고요. 우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새롭게 접근해 볼게요. 1번과 2번은요. 보세요. 문제가 핵심 논지잖아요. 근데 모두라고 해가지고요. 뭘 다루고 있어요? 공통점 다루고 있죠. 지금 이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차별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라고 공통점 다루고 있는 이 표지를 보는 순간 1, 2번은 걸려야 돼요. 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보면 판타지. 그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판타지는 뭐예요?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결국이라고 결론 유도하는 표지에서 나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판타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SF 같은 경우에 그죠?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도 안 되는 거고요. 핵심 논지나 이해로 적절한 거 주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8번 한번 가보죠. 순서 문제고요. 일단 내용이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앞 내용 먼저 보셔야 되죠. 북방에 사는 매는 덩치가 크고 사냥도 잘한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몽골 고원과 연해주 지역에 사는 매들이 인기가 있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보니까 가나 다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봐야 되죠. 자, 가보니까 조선과 일본의 단절된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마도 얘기하면서 시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일본과의 교린치기를 유지해 나가려고 했다. 그 다음에 나와보니까 일본에서 지시 표현 이 북방의 매. 그러면 북방의 매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주어진 데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가 먼저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류가 단절되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교류가 단절됐고 단절된 관계가 이때 회복됐다 해서 가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까지 한번 보죠. 이러한 외교 관계 보세요. 이러한이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교류가 단절되었다는 얘기 다음에 이러한 외교 관계 교역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단절된 관계가 1609년에 회복이 되었고 일본과의 교린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관계에서 교역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가지고요. 그죠? 이 문제에서는 나, 가, 다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죠?
막상 그 예시 문제를 보면 뭐 다들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막 까다로운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논리 빼고요. 논리 빼고 많아봤자 한두 문제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벌써 이제 저하고 논리 강의 들으신 분들은 논리 모의고사 보면서 다 잘 맞히고 계실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9번 한번 가보죠. 역시 지시하는 바. 사실적인 읽기 차원에서 지시하는 바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 바로 가보죠. 여기서 전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즉 뭐가 되는 거예요?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전자중 즉 뭡니까? 한문으로 쓰인 문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전자중 일부를 후자 뭐예요? 국문학의 주변부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국문학의 영역을 구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문학을 지칭할 때 그러면 국문학 안에서 뭡니까? 순국문학과 준국문학인데 그다음에 전자 순국문학이고요. 후자는 준국문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순국문학, 준국문학 얘기하면서 역시 전자, 뭡니까? 순국문학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준국문학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 순국문학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게 디귿과 미음, 그 다음에 준국문학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게 리을과 비읍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디귿, 미음, 리을, 비읍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되는데 나와 있는 짝이 4번밖에는 없네요.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예전 기출문제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 좀 보죠. 난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독서 영역에서. 자, 10번까지 보죠. 가라를 맥락에 따라 배열한 것은 해가지고요. 일단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내용 나와 있죠.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고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자, 선택지 보니까 나 아니면 라네요.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오남용의 개념, 즉 화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이게 앞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라 보니까 약물을 오남용하면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 일종의 문제 상황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일단 나와 라 중에 개념적으로 정의해주고 있는 거 소개해주는 게 먼저 나오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번이고요. 나가. 그 다음에 가 보니까 더구나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피해를 추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가 라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다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결론 내리면서 약물 사용할 때는 상의하고 설명서 확인해서 적정약을 사용해야 된다는 일종의 뭐 해결책. 그러면 문제점 나오고 해결책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나 나오고 문제점 피해 그 다음에 피해 추가하면서 해결책 나오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 그리고 가 다 순으로 이어지는 게 적절하겠죠. 우리 적기 부분은요 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 않으면 좀 빠르게 설명드릴 거고요. 한 강에 10문제씩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숨 좀 돌렸다가요. 2강에서 1회 11번부터 20번까지 다룰게요.